얼마 전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행성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문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가 아카이브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생물 중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동물들은 모두 산소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구에는 광합성 생명체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 때문에 강력한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야 하죠. 그리고 산소 대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소를 사용합니다. 단순히 비유하자면 광합성은 발전소이고 산소 대사를 하는 생명체들은 그런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들은 태양광 발전으로 나온 에너지를 사용해서 살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서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혐기성 생물들도 존재하고 해저 열수공의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특이한 생물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보된 생명체라고 부르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들은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산소는 우주에서 흔한 원소이면서도 가장 반응성이 좋은 기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응성이 좋은 산소와 질량 대비 가장 많은 외곽전자를 가지는 탄소의 결합은 화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법이며 때문에 자동차나 배, 비행기, 공장의 기계들 등등 모든 내연기관이 이러한 반응성이 좋은 산소를 이용해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외계인을 찾는다고 해도 결국 진보된 생명체들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소가 풍부한 행성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떨어진다고 해도 화학적으로는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문명을 건설하는 지적 생명체를 찾는데 산소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행성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고 해도 문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연구가 아카이브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로 알려진 유인원은 지구에서 최초로 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인원들은 불을 사용하면서 다른 포유류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무리 생활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졌죠. 음식을 익히게 되면 마이야르 반응 등으로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쉽게 분해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음식을 익혀 먹으면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가 있으며 인간의 두뇌 용량이 커질 수가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전체 체중의 2%도 안 되는 무게를 차지하지만 적어도 20% 이상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런 많은 에너지의 공급 덕분이었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충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아래로 떨어지면 안정적으로 불을 지필 수가 없으며 적어도 20% 이상의 산소 농도에서 안정적으로 점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만약에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30%가 넘어가면 너무나도 쉽게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소한 마찰열로도 화재가 일어나기 쉬우며 이러한 이유들로 20에서 30% 이내의 산소 농도가 매우 적절하죠. 문제는 산소가 없는 행성에서 발생한 생명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소 없이는 불을 점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 용량 증가나 대규모 무리 생활을 일으킨 촉진제 자체가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대기 중의 산소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생명체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의 진화와 무리 생활 등 문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부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렇게나 산소가 중요함에도 대기 중에 자유산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방법은 우주에서 딱 두 가지뿐입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는 지구에서처럼 광합성 생명체가 출현해서 항성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 화학결합된 산소를 자유산소로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항성의 복사 에너지 자체가 수증기를 수소와 산소로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지구에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대다수의 산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구도 대기 상층부에서는 수증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수증기가 훨씬 더 풍부하고 항성의 복사 에너지가 강한 곳이라면 광합성 생명체 없이도 산소가 풍부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들이 대기 중에 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비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산소가 만들어지려면 복사 에너지가 매우 강해야 하는데, 이런 행성은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자연 발화가 일어날 것이고, 대기 중의 산소는 다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화합물이 되어버리겠죠. 반대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으로 산소를 생성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행성이 너무나도 작다면 화성이나 달처럼 중력이 너무 작아서 산소 같은 가벼운 기체들은 우주로 날아가 버릴 것이고, 반대로 너무나도 크다면 수소 같은 기체까지 붙잡혀 버려서 태양계의 가스 행성들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 불의 존재가 거의 필수적이라면 행성의 온도 이상으로 행성의 크기까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는 우주로 날아갈 수가 있고, 산소 정도의 기체를 붙잡을 수 있는 지구 크기의 행성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지구와 전혀 다른 진화 방식으로 생명이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하죠. 하지만 산소의 반응성이나 여러 이점 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산소가 있는 대기가 존재하는 곳에서 생명이 다양해지고 문명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럴 만.